네팔 어퍼 무스탕 트레킹은 고대 로망탕 왕국이 자리한 무스탕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고도가 높아 빙하가 녹아 길이 열리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외부인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통 그대로의 오래된 티베트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네팔 정부에서도 1년에 1000명으로 퍼밋을 제한적으로 발급해주고 있어 가고 싶어도 편하게 갈 수 없는 특수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운둔의 왕국이라 불리는 이곳을 멋진 신사분들과 함께 포카라 여행사의 이재성 팀장의 인솔로 트레킹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들과 변수가 많아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재성 팀장의 시선에서 풀어나가는 무스탕 트레킹 이야기로 트레킹 당시의 긴박하고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함께 떠나실 준비 되셨지요? 무스탕 트레킹 1일차 호기롭게 여행은 시작되었으나 8월은 네팔의 몬순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포카라에서 중순까지 운항하는 국내선도 안전상의 이유로 9월까지 운항이 중단되었다. 이번 트레킹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포카라에서 중순까지 지프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었다. 오늘은 포카라에서 까끄베니까지 이동하는 날. 고객님들과 지프에 탑승하여 호기롭게 이번 여정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좀소 마르 지역의 도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 포카라를 출발한 지 4시간 정도 약 3분의 1 지점인 따토파니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로 산사태와 낙석으로 모든 차량이 이곳에서 멈춰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팀도 이곳에서 대기하며 다음 일정을 수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묵은 따토파니 호텔은 온천이 있어서 몸을 담그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본다. 포카라에서 까끄베니로 가는 이 길은 험한 산악지형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와 낙석이 빈번한 구간이다. 이 구간만 잘 지나면 마르파를 거쳐 좀솜 그리고 까끄베니까지는 포장이 된 편한 길이다. 늦은 저녁 라주 가이드 캠 마힌드라와 함께 이 구간을 잘 지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의논하였다. 무스탕 트레킹 2일차 까끄베니까지 험난한 여정. 간밤에 결정한 대로 이른 아침 다음 마을인 다나와 그 윗마을인 가사까지 가이드 마힌드라가 먼저 출발해서 정찰하고 우리에게 도로 상황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우리 팀도 준비를 하고 다음 마을인 다나 마을까지 걸어서 이동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하려던 트레킹 짐들을 모두 짊어지고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급히 사람이 필요했다. 캠은 순식간에 이 마을의 젊은 짐꾼 2명을 섭외해왔다. 다나 마을까지 이동하는 길은 진흙투성이라 걷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가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다나 마을에 도착하여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출발을 하려 하니 미리 정차를 떠난 마힌드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행히 아침부터 비가 멈춰 통제 구간이 긴급 복구 작업 중이라 2시간 정도면 다시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다나 마을의 지프 기사들은 까끄베니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혹시 길이 막히면 고립될 수도 있으니 자신들의 변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2배의 가격을 달라고 한다. 어찌해야 하나? 그 순간 주차장 한편에 멈춰있는 좀솜으로 가는 로컬버스가 눈에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서 슬며시 말을 꺼냈다. 기사 양반, 우리 정보로는 2시간 후면 길이 열린다는데 확인해보고 길이 열리는 것이 확실하면 까끄베니로 가줄 수 있어? 우리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기겠는지
길이 막혀서 안 된다는 버스 기사는 길이 열리는 대로 출발하기로 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지만 1인 2,400루피로 가격을 흥정하고 고객님들이 맨 앞 좌석에 앉는 조건으로 길이 열리는 대로 까끄베니까지 이동하기로 했다. 수많은 변수로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역할을 충실히 한 마인드라는 중간에 버스에 태워 합류시켰다. 출발 2일차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까끄베니에 도착했다. 무스탕 트레킹 3일차, 포토를 구해야 한다. 까끄베니 마을 역시 이번 비로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마을로 내려와 큰 피해를 입었다. 마을 사람들은 복구 작업을 하느라 분주했고 나는 이러한 상황에 도움은 못 주고 트레킹 일정으로 이곳을 그냥 지나쳐야 하는 것이 미안했다. 마을을 빠져나와 차일레까지 이동하는 길도 진흙길과 범람한 계율물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원래 좀섬까지 지프로 이동하려 했기에 이러한 길을 짐을 메고 가야 하는 상황은 예상이 없었다. 이번 일정을 함께하는 포터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진흙길을 걷느라 반나절 만에 모두 기진맥진하여 어떤 구간에서는 한 발 한 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했고 자꾸 뒤처졌다. 또한 우리가 점심을 먹기에 들렸던 롯지는 일주일째 물자를 받지 못해 재료가 없어서 음식을 팔 수 없다고 했다. 대책을 세워야 했다. 나는 라주에게 궁여지책으로 생수 20병을 사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포터들이 오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싶어 왔던 길로 달려가 보니 포터가 한 명만 보인다. 나머지 포터 5명은 힘이 빠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도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속도로는 오늘의 목적지인 차일레까지 못 갈 것은 자명한 상황이었다. 나는 캠을 불렀다. 캠, 이 동네에서 급한 대로 트랙터라도 섭외해봐. 잠시 후 캠은 화물 차량을 타고 나타났다. 나는 차를 타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포터들을 데리러 출발했다. 짐을 싣고 포터들을 차에 태우고 손님들이 기다리는 롯지로 이동하여 도착하자마자 부랴부랴 점심을 준비했다. 포터들은 이미 많이 지친 상태라 차량 기사에게 2,000루피를 더 줄 테니 차일레까지 짐과 포터들을 데려다 달라고 하니 흔쾌히 그런다고 한다. 이 사람도 오늘 운수 좋은 날일 것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의 휴식 후 우리는 다시 트레킹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고객님 중 한 분이 까끄베니부터 고산 증세와 컨디션의 난조로 몸 상태에 무리가 온 것 같았다. 앞으로 좋지 않은 도로 사정과 높은 고도로 힘든 상황이 많을 텐데. 나는 고객님이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알려드린 후 트레킹 진행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아쉽지만 마인드라의 안내로 천천히 포카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결정하셨다. 무스탕 트레킹 4일차, 체력은 바닥나고. 오늘부터는 차일레에서 출발해 상보체를 지나 길린까지 이동하는 본격적인 무스탕 트레킹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다행히 이곳부터는 산악 트레일 구간으로 진흙 구간을 벗어나 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3일 동안 비를 맞고 힘든 여정으로 우리 팀은 모두 지쳐 있었다. 더딘 진행으로 종식 동굴을 지나 상보체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길린까지는 앞으로 3시간. 아무래도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다. 고객님들께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안내드리고 캠을 조용히 불렀다. 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곳에서 지프를 섭외해줘. 나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롯지 주인의 도움으로 1시간 만에 화물 지프차를 섭외했다.
우리는 강풍을 맞으며 트럭 석재함에 앉아서 길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길링에 도착했을 때는 고객님 그리고 가이드 포터 모두 지친 상태였다. 고객님 중 한 분은 힘든 여정으로 지속적으로 힘듦을 호소하셨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무스탕 트레킹 5일차, 변수의 변수로 일정은 수정되고. 오늘의 일정은 길링을 출발하여 초랑까지 이동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컨디션으로는 남은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이드와 쿡팀 그리고 포터까지 지쳐있는 상황에서 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아침 일찍 고객님들과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하였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상황으로는 원래 일정인 로망탕에서 딴개 방향으로 하산은 어렵습니다. 하산시 도로 사정을 알 수 없고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트레킹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안해 드립니다. 하산을 차량으로 진행하고 로망탕까지 올라가는 일정을 이틀 더 늘리는 것은 어떠신가요? 고객님들 또한 힘든 여정으로 이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새롭게 제시된 계획을 지지해 주셨다. 이틀의 여유가 생기니 다시 마음이 편해졌다. 길링에서 초랑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출발 전에 길링에 있는 큰 트럭을 하나 빌려 포터와 쿡팀을 전부 태워서 초랑까지 올려보냈다. 그리고 고객님들과는 길링에서 당마르까지 5시간 정도를 이동하기로 하고 트레킹을 출발했다. 무스탕 트레킹 6일차, 고기를 사수하라. 한결 여유로워진 일정으로 일행 모두가 본래의 컨디션을 찾고 있었다. 당마르에서 간밤에 닭이라도 한 마리 잡으려 했는데 물자수급 사정이 이곳도 좋지 않았다. 어제 만난 당마르의 경찰들은 본인들도 열흘째 고기와 부식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매일 맨밥만 먹는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래도 나는 고객님들께 고기를 드려야겠다. 캠과 동네를 다 뒤져서라도 고기를 구해보기로 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물어물어서 다행히도 물소와 염소를 잡아 파는 세르파가 말린 고기를 조금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마을에서 한참 위에 있는 3,700m에 위치한 세르파의 집을 찾아갔다. 세르파는 본인들도 비상식량이라 못 판다고 했다. 나와 캠은 온갖 회유로 말린 염소고기를 3,000루피에 구해서 내려왔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와 고기의 반은 고객님들께 요리해드리고 절반은 포토와 가이드들에게 요리해 먹으라고 전해주었다.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트레킹을 출발했다. 무스탕 트레킹 7일차, 8일차, 고대의 로망탕 즐기기. 이때부터는 날씨도 맑고 순조로운 진행으로 무사히 로망탕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높은 고도에 큰 마을이 자리 잡고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편한 마음으로 로망탕 왕국의 구석구석을 탐험하였다. 무스탕 트레킹 9일차, 하산. 오늘부터 하산이 시작된다. 고객님들은 딴개 쪽으로 하산은 못하더라도 힌두인들의 최대 성지가 있는 신성한 마을인 묵티나트는 꼭 가보고 싶어 하셨다. 캠은 고객님들과 함께 묵티나트로 이동했고 나와는 다음날 좀솜에서 합류하기로 하였다. 현재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올라올 때와 같은 상황이 예상됐다. 나는 하산이 지프보다는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고 오늘 라주와 함께 좀솜에서 버스를 섭외하기로 했다. 그런데 라주는 이런 속도 모르고 묵티나트를 가고 싶다고 했다. 라주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결국 못 가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묵티나트가 힌두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포카라와 좀솜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는 5대 정도라고 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버스를 찾아야 한다. 포카라를 출발한 버스는 오후 5시경이나 돼야 종섬에 도착한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라도 놓칠세라 긴장을 하며 한 대 한 대 들어오는 버스를 확인하고 그중 제일 괜찮은 버스를 예약하였다. 무스탕 트레킹 11차 포카라로 귀환. 묵시나트에서 돌아온 일행들과 합류하고 어제 예약한 버스에 올랐다. 좀솜에서 출발한 버스는 가사마을을 지나 다나마을에서 멈췄다. 역시나 길가에 많은 차량들이 뒤죽박죽 길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산사태로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끼고 버스에서 내려 산사태가 났다는 부근까지 걸어가 현장을 살펴보니 복구 작업이 반나절은 좋게 걸릴 것처럼 보인다. 또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곳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걸으며 따토파니 호텔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따토파니까지 걸어서 이동하기로 하였다. 버스의 짐은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듬직했던 포터에게 책임지고 버스와 함께 따토파니로 와줄 것을 당부했다. 1시간 반 정도 걸으니 따토파니 마을에 도착한다. 우리는 첫날 묵었던 따토파니 호텔에서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다시 산사태 현장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니 좋기 6시간은 걸릴 듯 했다. 이번에도 현명한 판단이었다. 오후 3시경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고 다시 버스에 탑승해서 포카라로 출발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안도감과 함께 피로가 확 몰려왔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번 트레킹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트레킹을 마무리하며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안전하게 여행이 마무리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저를 믿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고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했던 16일간의 여정이 좋은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